62세 아내 김영애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가 본 것은 30년간 매달 50만 원씩 빠져나간 기록이었습니다. 남편은 왜 30년 동안 이 돈을 숨겼을까요?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더 큰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이 충격적인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30년 전 1995년 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남편 박철수 씨가 아내 몰래 이 빨간 통장을 만든 그날로 1995년 4월 15일 박철수 씨는 아내가 시장에 간 사이 혼자 은행을 찾았습니다. 빨간 통장 하나 만들어주세요. 절대 아내한테 알리지 마세요. 그날부터 그는 매달 50만 원씩 이 통장에 입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30년간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2025년 3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장례식을 치르고 집을 정리하던 그녀는 서재 서랍 깊숙한 곳에서 그 빨간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의 기록과 함께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1995년 봄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박철수 씨 32세와 김영애 씨 32세는 결혼 7년차 부부였습니다. 당시 철수 씨는 중소기업 영업사원이었고 영애 씨는 동네 슈퍼를 운영하며 생계를 함께 꾸려갔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5살 된 딸 지은이가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슈퍼 매출 좋았어요. 지은이 새 신발 사줄 수 있겠어요. 영애 씨가 저녁 식탁에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우리 딸 신발 바닥이 다 닳았는데. 철수 씨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아내도 모르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자정이 넘은 시각, 철수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철수 씨 맞습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입니다. 박민수 씨가 교통사고로 입원하셨는데 보호자 연락처에 형님 번호가 있어서 철수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박민수? 그의 7살 아래 동생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철수 씨는 잠든 아내를 깨우지 않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응급실 복도. 철수 씨가 달려갔을 때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환자분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척추 손상이 심각합니다. 최소 6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그 이후에도 보행 재활이. 수술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철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장 필요한 수술비만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장기 입원비와 재활 치료비까지 합치면. 의사는 말을 흐렸습니다. 철수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당시 그의 월급은 150만 원, 아내의 슈퍼 수입까지 합쳐도 월 200만 원을 겨우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저축은커녕 매달 생활비를 빠듯하게 쓰는 형편이었습니다. 병실에 누운 민수는 침대에 고정된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형, 미안해요. 나 때문에 형이 또. 무슨 소리야? 동생이 다쳤는데 형이 돌보는 게 당연하지. 철수 씨는 억지로 웃으며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절망감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25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이었지만 아직 제대로 된 직장을 찾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는 서로밖에 없었습니다. 철수 씨는 대학 등록금부터 생활비까지 민수를 키우다시피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민수에게 매달 30만 원씩 용돈을 보냈지만 아내에게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영애 씨가 싫어할까봐
부담스러워 할까봐. 그리고 이제 수천만 원의 병원비가 생긴 것입니다. 병원을 나와 새벽 거리를 걷던 철수 씨는 한 은행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내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 말할 수가 없어. 영희가 얼마나 힘들게 슈퍼를 운영하는데.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담배 연기가 새벽 공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내가 혼자 해결하자.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민수 치료비를 내고 앞으로도 계속 도와줘야 해. 하지만 영희한테는 절대 들키면 안 돼. 영희는 가족을 위해 쓰는 돈도 아까워하는데 내 동생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쓴다는 걸 알면. 그 순간 철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아내 몰래 비밀 통장을 만들자. 매달 조금씩이라도 모아서 동생의 치료비와 앞으로의 생활비를 준비하자. 1995년 4월 15일. 철수 씨는 아내가 시장에 간 사이 혼자 은행을 찾았습니다. 빨간 통장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름은 제 이름으로만 하고 집으로는 절대 통장 내역서 보내지 마세요. 창구 직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비밀 통장이신가요? 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족 몰래 저축하려고요. 그렇게 빨간 통장이 만들어졌습니다. 통장 이름 민수 희망기금. 첫 입금액 50만 원. 그것은 철수 씨가 한 달 동안 점심을 굶고 야근 수당을 따로 모은 돈이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만 모으면 1년에 600만 원, 5년이면 3천만 원. 동생 치료비 내고 자립할 때까지 도와줄 수 있어. 철수 씨는 통장을 가슴 깊이 넣으며 다짐했습니다. 영희한테는 절대 들키지 말자. 이건 형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철수 씨를 영애 씨가 환하게 맞이했습니다. 여보,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요? 점심도 안 먹었다면서요? 동료분한테 전화 왔던데. 철수 씨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오늘 큰 거래처 미팅이 있어서요. 점심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요? 고생했네요. 얼른 밥 먹어요. 여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였어요. 영애 씨가 따뜻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철수 씨는 밥을 떠먹으면서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거짓말이었습니다. 앞으로 30년 동안 이어질 수백, 수천 개의 작은 거짓말들의 시작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2005년. 철수 씨는 42세, 영희 씨도 42세가 되었습니다. 딸 지은이는 15세 중학생이 되었고 가족은 조금 더 큰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철수 씨는 부장으로 승진했고 영희 씨는 슈퍼를 확장해 편의점으로 바꿨습니다. 수입이 늘어난 만큼 철수 씨가 빨간 통장에 넣는 돈도 늘었습니다. 월 50만 원에서 월 80만 원으로 10년 동안 모은 돈은 이미 7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그 돈으로 철수 씨는 동생 민수의 치료비를 완납했고 재활치료를 지원했습니다. 민수는 기적적으로 보행이 가능해졌고 휠체어 없이도 지팡이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한 자립은 어려웠습니다. 철수 씨는 민수에게 작은 사무실 일자리를 알선해주고 월세와 생활비를 계속 지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희 씨가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회식이 많이 늘었네요? 한 달에 열흘은 늦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철수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사실 그는 회식이 아니라 민수를 만나러 가거나 병원 재활치료에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아, 요즘 프로젝트가 커져서요. 거래처 접대도 많고. 그래요? 건강 챙기면서 다녀요.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요. 영희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날 밤 철수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들킬까? 하지만 지금 말할 수는 없어. 민수가 아직 완전히 자립하지 못했는데 2008년 딸 지은이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등록금은 학기당 400만 원. 영애 씨가 편의점 수입으로 감당하기로 했지만 갑자기 경기 불황이 찾아왔습니다. 편의점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고 영애 씨는 밤낮 없이 일했지만 등록금을 마련하기가 빠듯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이번 학기 등록금 제가 절반밖에 못 모았어요. 영애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나머지는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철수 씨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당시 빨간 통장 잔액은 1억 2천만 원. 거기서 200만 원만 꺼내면 딸의 등록금 문제는 즉시 해결됩니다. 하지만 안 돼. 이 돈은 민수를 위한 거야. 민수가 앞으로 결혼하고 집을 장만할 때 도와줘야 해. 철수 씨는 결국 회사 동료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매달 20만 원씩 갚아 나갔습니다. 영애 씨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2015년 철수 씨는 52세, 민수는 45세가 되었습니다. 민수는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상대는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따뜻한 성품의 여성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민수의 결혼 자금으로 빨간 통장에서 5천만 원을 꺼냈습니다. 전세 보증금과 혼수 비용이었습니다. 형, 이렇게까지 해주면 안 되는데. 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형이 동생 결혼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이제 행복하게 살아. 철수 씨는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철수 씨는 영애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회사에서 프로젝트 성과금 나왔어요. 보너스로 1,000만 원 받았어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우리 지은이 취업 준비 자금으로 쓰면 되겠어요. 영애 씨가 기뻐했습니다. 철수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또 한 번 거짓말을 한 것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2018년 영애 씨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영애 씨는 며칠 동안 눈물만 흘렸습니다. 여보,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더 자주 찾아뵐 걸 그랬어요. 엄마가 병원비 때문에 고생하실 때 제가 더 도와드릴 걸. 영애 씨가 후회하며 울었습니다. 철수 씨는 아내를 안아주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빨간 통장에는 1억 5천만 원이 있었다는 것을, 그 돈의 일부만 꺼냈어도 장모님의 병원비를 도울 수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철수 씨는 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돈은 민수를 위한 거야. 장모님은 이미 병이 깊어서 어차피 돈으로 해결할 수 없었어.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이 남았습니다. 2025년 3월 철수 씨는 62세, 영희 씨도 62세가 되었습니다. 철수 씨는 2년 전 정년퇴직을 했고 영애 씨도 편의점을 정리하고 쉬고 있었습니다. 딸 지은이는 결혼해서 아이 둘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민수도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철수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영애 씨가 급히 119를 불렀지만 철수 씨는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여보, 여보, 정신 차려요. 영애 씨가 남편의 손을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더 이상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의 심장은 다시 뛰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분, 유감스럽지만 환자분이 운명하셨습니다. 오후 3시 42분 사망 확인합니다. 영애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여보, 가지 마요. 우리 아직 할 얘기가 많은데. 하지만 철수 씨는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이 떨어졌습니다. 간호사가 그것을 주워 영애 씨에게 건넸습니다. 고인의 소지품입니다. 영애 씨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회사 동료들, 친구들, 친척들, 그리고 민수도 왔습니다. 민수는 형의 영정 앞에서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형, 고마웠어요. 형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여기 서 있지도 못했을 거예요. 민수의 아내가 남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영애 씨는 민수를 보며 조금 의아했습니다. 민수 씨가 왜 저렇게 슬퍼하지? 우리 남편이 동생을 많이 챙겨주긴 했지만, 하지만 영애 씨는 그 정도가 얼마나 컸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후, 영애 씨는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장, 책상, 서랍, 하나하나 꺼내보며 남편의 흔적을 더듬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왜 이렇게 갑자기 떠나신 거예요? 영애 씨는 눈물을 흘리며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서랍 깊숙한 곳 오래된 천으로 감싸진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천을 풀자 빨간 통장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영애 씨는 통장을 펼쳤습니다. 통장 이름 민수 희망기금. 개설일 1995년 4월 15일. 현재 잔액 2억 3,450만 원. 영애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2억 3천만 원? 민수 희망기금? 이게 대체 뭐야? 그녀는 거래 내역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1995.04 15입금 50만 원. 1995.05 15입금 50만 원. 1995.06 15입금 50만 원. 2005.03 20출금 2천만 원 민수 치료비. 2010.08 15입금 80만 원. 2015.11 3출금 5천만 원 민수 결혼 자금. 2025.02 15입금 80만 원 마지막 입금. 30년 동안 매달 한 번도 빠짐없이 50만 원에서 80만 원씩 입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큰 금액이 출금된 기록도 있었습니다. 민수 치료비, 민수 재활비, 민수 결혼자금, 민수 전세자금. 영애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당신이 30년 동안 매달 이렇게 돈을 모아서 동생한테? 영애 씨는 통장을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당신이 왜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배신감, 분노, 억울함. 30년 동안 나는 편의점에서 밤낮 없이 일했어요. 딸 등록금 마련하려고 밤 12시까지 가게를 지켰어요. 엄마 병원비 마련하려고 친구들한테 돈을 빌렸어요. 우리 지은이가 학원비 없어서 친구들 따라 못 갈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당신은 2억이 넘는 돈을 몰래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영애 씨는 통장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당신은 나를, 우리 가족을 뭘로 본 거예요? 영애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과거를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매달 늦게 들어오던 날들, 회식이에요라고 말하던 거짓말들, 딸의 등록금이 부족할 때 어떻게든 마련할게요라고 하던 남편, 장모님이 병원비로 고생할 때 제가 더 벌어올게요라고 하던 남편, 그 모든 순간들이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2억이 넘는 돈을 따로 모으고 있었으면서도 아내와 딸이 고생하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여보? 동생이 그렇게 중요했어요? 나보다, 딸보다, 장모님보다 동생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영희 씨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영희 씨는 통장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때 통장 뒤편에서 하얀 봉투가 떨어졌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남편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희에게. 영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영희 씨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익숙한 필체가 종이 위에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내 영희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빨간 통장을 발견했겠지요. 미안합니다. 30년 동안 당신에게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1995년 4월 민수가 사고를 당했을 때 나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동생을 도와줄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당시 우리는 너무 가난했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는 매달 생활비도 빠듯했지요. 하지만 민수는 내 동생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윈 우리에게 서로는 세상에서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나는 민수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슈퍼를 운영하는지, 우리 딸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는지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혼자서 해결하겠다고. 당신과 딸에게는 한 푼도 부담을 주지 않고 오직 내 힘으로만 동생을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나는 매달 점심을 굶었습니다. 당신이 회식이라고 알고 있던 날들, 사실 나는 동생을 만나러 가거나 병원에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야근 수당이라고 알고 있던 돈들, 사실 나는 새벽 아르바이트를 하고 주말에 짐을 나르고 피를 팔아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목표로 동생을 자립시키고 당신과 딸에게는 평범한 남편, 평범한 아버지로 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실패했습니다. 당신이 장모님 병원비로 고생할 때 나는 이 통장에서 돈을 꺼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결혼할 때 돈이 필요할 텐데 나는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당신의 고통보다 동생의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영희, 당신에게 한 가지 더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 통장의 돈은 모두 민수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민수에게 준 돈은 약 8천만 원 정도입니다. 치료비, 재활비, 결혼 자금, 전세 자금 모두 합쳐서 8천만 원. 그렇다면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 통장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영희, 나는 30년 동안 두 개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동생을 자립시키는 것, 두 번째는 당신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모르고 있었지만 나는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꿈을 포기하고 나와 결혼했는지,
당신은 원래 미술 선생님이 되고 싶었지요. 그림을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었지요. 하지만 나와 결혼하고 딸을 낳고 생활을 위해 슈퍼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당신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이 통장을 당신에게 남기겠다고. 영희, 이 돈은 이제 당신 것입니다. 민수는 이미 자립했습니다. 그는 이제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돈으로 당신이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세요. 그림을 배우세요. 여행을 가세요. 미술 학원을 차려도 좋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사세요. 나는 30년 동안 당신에게 평범한 남편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입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는 남편 박철수. 올림. 편지를 다 읽은 영희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30년 동안. 영희 씨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남편이 왜 매일 점심을 굶었는지, 왜 헌옷만 입고 다녔는지, 왜 자신은 단 한 번도 취미 생활을 하지 않았는지, 모든 것이 자신과 동생을 위한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미안해요, 여보. 나는 당신을 오해했어요. 당신이 나를 배신했다고 생각했어요. 영희 씨는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1년이 지난 2026년 봄, 영희 씨는 작은 미술 학원을 열었습니다. 학원 이름은 철수와 영희의 그림 교실. 그녀는 매일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에는 노인복지관에서 무료로 그림을 가르칩니다. 남편이 남긴 돈의 일부로 장학금 재단도 만들었습니다. 민수 마이너스 철수 형제 장학금. 가난하지만 꿈을 가진 젊은이들을 돕는 장학금입니다. 민수도 그 재단의 이사로 참여했습니다. 형수님, 형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평생 형의 은혜를 갚으며 살 거예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 철수 씨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차례죠. 영애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나 요즘 행복해요. 당신이 꿈꾸던 대로 살고 있어요. 그림도 그리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사람들도 도와주고 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30년 동안 당신이 숨겼던 그 사랑, 이제야 알았어요. 당신은 평범한 남편이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남편이었어요. 사랑해요, 여보. 그리고 기다려요.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때로는 사랑이 거짓말의 형태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 뒤에 진실한 희생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당신을 위해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